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새로운 변화들, 이와 같은 뉴스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 라이브니스 체크에 관련되는 얘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KYC 인정해서 채굴까지 하고 있는데 임시 승인으로 바뀌었다든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와 같은 것이 중국계 이런 분들의 어떤 재확인 과정에서 생겼던 버그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정이 됐다고 했는데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서 이게 모두로부터 이제 공지가 왔던 걸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임시 승인과 검정 수락 대기 중으로 나오는 것은 오류일 수도 있고 재확인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니스 팝업 창이 뜨면은 필히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수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불이익은 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제2차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불이익이 올 수 있으니까 우선 팝업 창이 뜨면 할 수 있도록 하라 와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많은 질문들이 파이 매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갑자기 임시 승인으로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결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수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그 라이브니스 관련해서 이제 가끔 한국어로 나오는 채팅방을 가끔 들어와서 분위기를 조금만 파악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벽타기라고 해서 위에 질문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도 한번 훑어보고 거기에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나 단순한 질문들도 계속 올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예를 들면 2차 마이그레이션은 언제쯤 됩니까? 이와 같은 질문은 1차 마이그레이션을 했다는 그런 파이오니어 정도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질문도 계속 한다든가, 물론 2차 마이그레이션 된다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가 될 텐데 그걸 구태여 질문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상황들의 질문들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같은 파이오니어들도 이렇게 이제 그 한국어 채팅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을 좀 알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최근에 파이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과정들을 X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것들을 보면서 기술적으로 완전히 파악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일들이 우리 그 파이 네트워크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참 반가운 소식들이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파이 네트워크 클라우드 자동화에 대한 코드와 문서 등을 검토해서 올렸던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AI 모델의 배포 및 관리를 자동화를 위한 스크립트라든가 워크플로우, 작업 자동화 로고 저장 등 상당히 많은 상세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팀에서 직접 그 파이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그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조조 파이라고 하는 그 트위터를 이용하는 그분은 그 고사시라고 인도네시아의 컴퓨터 전문가가 올렸던 그런 코딩 작업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검토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줬던 거는 고사시라는 분이 6월 1일 날 오픈넷 갈 것 같은 그런 그 코딩 작업했던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여기 고사시라는 분이 이제 GitHub에 올렸던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파이 넥서스 프로젝트는 그 파이 iOS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던 그런 그 프로젝트이고,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사용자가 은행 계좌를 파이코인 지갑에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자금 이체 또는
지갑에 입금하는 그런 과정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주로 실었기 때문에 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코사시라는 사람인데, 이 코사시라는 사람이 물론 이제 코아팀하고 협업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댓글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채굴을 하면서도 이렇게 오픈넷 가기까지 했던 지루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쏟아내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저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 원파이님이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들 하길래, 저는 평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몇 년을 거치고 이런 생태계를 바꾸어 나가는데, 그 파이 네트워크가 성장을 하려면 롱텀 프로젝트라고 처음부터 그 니콜라스 박사가 시작을 했던 거고, 저희들 같은 경우 궁금하면서도 계속 지켜오면서 그렇게 롱텀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좀 더 롱텀이라는 표현을 쓰고, 5년이 지난 금년 말에 오픈넷 하더라도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이제 그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기다리라는 게 뭐 파이코인의 가격이 전년 얼마가 될지 모르고 기다리면은 좀 더 불안할 텐데, 이제 오픈넷 가서 뭐 상장이 되던 가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나면은 충분히 이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5년 정도 기다리면은 얼마나 가격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가격에 대해서 너무 이제 민감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폴리곤 슬립자로 나와 있던 그 샌딥 네일왈이라는 친구가 했던 말이 저에게 공감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폴리곤은 매틱스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이렇게 그 이더리움 다음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것이, 이렇게 NFT가 우리나라에도 2021년도, 22년도 이때 활성화될 때 이더리움이 가스비가 비싸니까 이제 매틱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그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이제 설립했던 친구가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린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길래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는 창업자로서 최소한 10년 동안 극도의 노력과 인내를 기울여야 한다. 폴리곤 프로젝트를 6년 넘게 추진해 왔으나 이제 막 시작한 느낌이다. 목표를 위해 나아가려면 최소 5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폴리곤 개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포인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한 10년 가까이는 걸린다는 걸 각오를 하고 이 폴리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6년이 너무 금방 지나갔다. 앞으로 한 5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포인했던 것이, 이것이 니콜라스 박사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파악을 하고 시작을 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와 같은 10년이라는 언급이 충분하게 이해가 간다고 믿어줘야만 우리가 파이코인을 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파이코인은 우리가 신뢰를 하고 인내를 해야만 우리 커뮤니티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파이코인이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파이오니어 분들도 우리는 신뢰하고 인내하자 하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가격에 뭐 얼마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들은 크게 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안 가졌지만은, 이 스트라이크라는 회사, 스트라이크의 CEO로 있는 잭 말러스라는 친구가 비트코인이 10개월 내지 18개월 안에 최대 100만 불을 갈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했길래, 이 친구는 젊은 때부터 이 분야를 해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도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아직 비트코인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뭐
백만불까지도 간다. 이 참 그림 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중국가 했던 말은 상승 촉매는 달러 가치의 하락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을 따르는 친구들은 달러 가치의 하락이 엄청난 큰 비트코인의 촉매로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소개했던 그 디지털 전략가로 있는 급엑스라는 친구가 10년 전 비트코인이 400불 할 때 지금은 7만 불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올랐지 않느냐. 이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고 달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 조장 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했으면서 이 미국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분명히 머니 프린팅을 할 것이다. 그러면 달러 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입니다. 잭 말러스라고 스트라이크 CEO로 있는 친구의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금융계라든가 이런 딜러 역할도 하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왔던 그런 집안에 이렇게 자랐는데,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비트코인을 소개를 해줬답니다. 이게 2013년도니까 비트코인 아주 초창기에 고등학교 학생에게 비트코인 관심을 한 가져봐라.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고 하는 캐시우드가 엄마가 너 비트코인 아냐 했던 거하고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한테 그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대학 들어가서도 대학교 한 석 달 만에 대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코딩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에 몇 년 걸려서 스트라이크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스트라이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스스로 없이 해외 송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아주 젊은 시절에 만들었다 해서 포브스가 뽑은 금융 분야의 30세 이하 리더 30명 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2021년도라니까 뭐 몇 년 전의 얘기니까 이 순간 30대고 되기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비트코인을 알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중퇴하고 바로 이 분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들어왔던 친구인데, 이 잭 말러스라는 친구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하는데 크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IMF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그런 IMF가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 해서 IMF 직원들, 임직원들 앞에서 이 잭 멜러스를 불러서 세미나를 시켰다. 그래서 이 잭 멜러스가 이렇게 무료로 해외 송금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왜 활용을 안 하느냐 하고 하면서 IMF의 상당히 변화가,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안 했던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처럼 IMF가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비트코인 법정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 이 잭 멜러스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은 최근에 제가 이제 알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또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이제 잭 멜러스가 해외 송금을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되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복잡하니까 이제 라이트닝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소개하고 할 때, 그게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까지 참석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질문이 이제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DM을 할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저커버그가 D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대답하는 게, 당신은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미국 중앙은행하고의 경쟁하려고 하면은 그건 불가능하고 40억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외 송금망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다면 엄청난 이익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이후에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사업을 접었다 하는 것이 이제 블룸버그 기사로
나왔다는 뉴스를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해외 송금망을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쓰면은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잭 멀러스라는 친구가 상당히 젊은 친구로서 이런 암호화폐계에 앞서가고 있는 이런 친구가 그 했던 말, 그게 과연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10개월 내지 18개월 내에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암호화폐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리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우리들도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이건 뭐 우리하고 직접 관계는 되지 않는데 암호화폐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스탠드 위드 크립토, 뭐 암호화폐는 일어나라 뭐 같은 이런 단체, 암호화폐 산업 옹호 지지를 위한 단체가 현재 약 한 70만 명이 이제 가입을 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영국으로 진출해서 영국에 지금 암호화폐 보유자가 한 600만 명이 된다니까 영국에도 진출하고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해서 이제 스탠드 위드 크립토에 대한 뉴스가 나왔길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크립토를 좀 더 옹호하기 위한 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아니 이런 모습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해줬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두고 지금 이더리움 정권성 논란이 이제 재점화가 됐다고,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고 이제 다시 읽어봤는데, 코인베이스의 CLO는 이번 승인은 이더리움이 정권이 아님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이 SEC가 그동안 이더리움이 정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애매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이번 승인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정권이 아닌 걸 밝혔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SEC의 그 헤스트 피어스 고문, 헤스트 피어스는 이제 크립토맘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친암호화폐계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헤스트 피어스의 고문이니까 뭐 그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SEC의 결정은 이더리움이 상품임을 확인한 거고, 19B-4 승인 서류에 ETF 자금을 상품 기반 신탁 주식이라고 이제 보이는 걸 보면은 이건 이제 상품으로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추 SEC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이더리움 정권성 인정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할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게리 겐슬러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시켜 주고 나서 뭐 암호화폐계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뭐 이와 같은 표현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더리움 정권성 인정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분위기는 이더리움은 정권이 아닌 걸로 분위기는 바뀌어 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립니다. 미국의 그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그 CBDC, 연준이 CBDC 발행을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지난해에 이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던 것을 이번에는 이제 미 하원에서 연준에서 CBDC 발행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 CBDC 발행은 본인이 대통령 되면 금지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만큼 이 연준에서 발행하는 CBDC는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러분, 연준은 사실 미국의 어떤 국립기관이 아니고 어떤 개인 자본이 합쳐져서 만들었던 그런 기관이고, 미국에 돈을 빌려주고 자기들은 이자만 챙기는 그런 연준이기 때문에, 지난번 그 X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10만 명 이상이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 대해서 86.6%가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연준이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연준에서 CBDC를 만들면은 더 민간의 그 프라이버시를 침범할 것 아니냐, 모든 돈줄의 흐름을 다 파악할 것 아니냐,
이게 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CBDC 문제는 암호화폐계에서는 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미국은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분위기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나온 뉴스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2100조 원 규모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도 운용하고 있는 프랭클린 템플턴, 미국에서는 정말 초창기에 이런 그 자산 관리 운영 회사라도 간이 아닌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민코인이 급등하고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가 이제 민코인의 급등을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성장과 밀접 관련이 있을 정도로 민코인이 급등하고 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급등해 나가고 있는, 여기에 제가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민코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솔라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솔라나 네트워크의 지갑 주소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후에 이더리움이라든가 솔라나 블록체인에 기반한 민코인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민코인이 탄생하게 된 것은 이제 도지코인이 상당히 그 시작이었다고 생각되고, 그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특별히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에서 이제 결제 수단까지도 활용하고 있고, 요즘은 그 일론 머스크가 요즘 여론조사에 신뢰도를 하는데 트럼프, 일론 머스크, 바이든 할 정도로 바이든보다도 더 신뢰를 많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엑스 페이먼트에 대해서는 요즘 특별한 뉴스가 나오진 않지만은, 우선 이렇게 솔라나 웹3 생태계에서 이제 월렛을 하고 이용하고 있는 그 팬텀 월렛, 이 팬텀 월렛이 그 페이스북과 챗 GPT를 능가할 정도로 많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애플 스토어에서 많이 이제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여러분들 뭐 요즘 가장 먼저 ETF가 나올 것이다 해서 솔라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솔라나 웹3 생태계에 활용되어 있는 월렛 중에 팬텀은 처음에는 솔라나의 솔을 주로 거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매틱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 팬텀을 오래전부터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거래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팬텀을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우리 파이 월렛도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은 파이코인만 활용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다른 네트워크하고 연결해서 다른 암호화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그 몇 가지의 월렛을 소개를 가끔 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계는 엄청나게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 트럼프가 최근에 했던 친암호화폐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친암호화폐를 떠나서 미국을 암호화폐의 세계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도록 모든 기업을 암호화폐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에 본인은 큰 앞장을 서겠다 하는 이런 걸로 이제는 암호화폐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기 투표에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의 암호화폐 분위기가 상당히 떠오르고 있고, 중국도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것을 중국 본토로만 가져오면은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도 갖게 되고, 중국이 이제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파이오니어들의 KYC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국이
우리 오픈덱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KYC가 통과되고 등등 하면은 이제는 중국이 우리 암호화폐 중에서도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장서 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파이코인의 미래는 기대해 볼 만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